나는 칼을 쥐고 서 있었다. 그 칼날이 남편의 목에 닿는 순간 그의 눈동자에 스치던 공포가 아직도 생생하다. 왜? 라고 속삭이듯 물었지만 나는 대답 대신 웃었다. 왜냐하면 그날 추수감사절에 내가 쏟아부은 모든 사랑이 배신의 도구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희생양이 아니었다. 나는 사냥꾼이 되었다. 서울의 가을은 언제나 아름다웠다. 창밖으로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잎사귀가 바람에 흩날리는 그 풍경이 우리 집 거실을 물들였다. 하지만 올해 추수감사절은 달랐다. 평소처럼 가족들이 모여들었지만 공기 중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긴장감이 느껴졌다. 나는 부엌에서 땀을 흘리며 요리를 하고 있었다. 칠면조를 구우며 김치찌개를 끓이며 호박파이를 굽는 동안에도 손이 떨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게 나의 몫이었으니까. 남편 준호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맥주를 마시고 시어머니는 방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동생인 민주는 친구들과 통화하며 웃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게 가족인가? 이게 내가 위해 바친 삶인가? 준호와 나는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다. 우리는 평범한 한국 가정이었다. 준호는 중소기업 영업사원으로 매달 월급의 대부분을 나에게 맡겼다. 너가 잘 관리할 테니까 그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청소하고 저녁에 늦게 귀가하는 그의 셔츠를 빨고 주말에는 집을 고치며 살림을 꾸렸다. 집은 오래된 아파트였다. 벽에 금이 가고 배관이 새는 그곳을 내가 직접 도배하고 배관공을 불러 수리했다. 비용. 당연히 나의 저축에서 나왔다. 준호의 월급은 가족 사업에 투자된다고 했으니까. 그는 곧 큰돈이 들어올 거야. 너만 믿고 기다려라고 속삭였다. 나는 기다렸다. 10년 동안. 그날 아침 나는 시장에 나가 재료를 샀다. 칠면조는 비싸서 2번 생각했지만 가족이 좋아하니까 샀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시어머니가 불평을 했다. 이 집 너무 낡았어. 언제 새로 사?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고교, 어머니. 준호 오빠가 사업 잘 풀리면요. 하지만 속으로는 속이 타들어갔다. 내 저축 통장은 거의 바닥이었다. 직장은? 나는 5년 전 아이를 낳은 후 그만뒀다. 우리 딸 수연이는 이제 7살. 그녀의 미소가 나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수연이는 부엌으로 달려와 안겼다. 엄마,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먹을까?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응, 우리 수연이만을 위한 파티야. 준비가 끝나갈 무렵 민준이 도착했다. 준호의 동생, 내 나이와 1살 차이. 그는 항상 밝고 매력적이었다. 누나, 또 요리해. 고생이야. 그는 그렇게 말하며 내 어깨를 툭 쳤다. 그 손길이 조금 길게 머물렀지만 나는 무시했다. 가족이니까.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다. 테이블 위에 음식들이 차려지고 모두가 모였다. 준호가 잔을 들며 말했다. 올해도 가족이 있어서 감사해. 특히 우리 은혜 덕분에 그는 나를 보며 웃었다. 나는 그 미소에 속아 잔을 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준호의 파트너라고 불리는 여자, 지은이었다. 그녀는 화려한 코트를 입고 손에 선물을 들고 서 있었다. 추수감사절 축하해요. 오빠들. 그녀의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모두가 놀랐다. 시어머니가 먼저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지은 씨 왔어. 앉아, 앉아. 민준도 따라 웃었다. 준호는 어색하게 말했다. 은혜야, 지은이는 사업 파트너야. 올해 사업이 잘 풀려서 초대했어. 나는 손이 떨려 포크를 놓쳤다. 사업. 그 사업이 바로 내 저축으로 굴러간 그 사업. 지은이는 내 옆에 앉아 칠면조를 집으며 말했다. 은혜 씨 요리 정말 맛있네요.
오빠가 자주 이야기하셨어요, 오빠? 그녀가 준호를 그렇게 불렀다.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수연이가 물었다. 엄마, 이 언니 누구야?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아빠 친구야, 수연아. 식사가 진행될수록 대화는 이상하게 흘렀다. 준호가 지은이와 사업 이야기를 하며 웃고 민준이 그 둘을 보며 눈빛을 주고받았다. 시어머니는 나에게만 속삭였다. 은혜야, 너도 좀 노력해봐. 준호가 지은 씨처럼 밝았으면 좋겠어. 나는 입을 다물었다. 박다. 내가 10년 동안 피를 토하는 듯 일하며 이 가족을 지탱한 게 부족했단 말인가? 디저트 시간, 호박 파이를 자르던 내 손이 멈췄다. 지은이가 말했다. 오빠, 그 사업 계획서 봤어? 은혜 씨 돈으로 산 그 건물 말이야. 돈으로 산 건물? 내 돈.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나는 포크를 내려놓고 준호를 봤다. 무슨 소리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은혜야, 오해야. 나중에 설명할게요. 하지만 지은이가 웃었다. 아, 모르셨어요. 오빠가 은혜 씨 통장으로 사업 자금 모았대요. 나도 투자했어요. 민준이 덧붙였다. 누나, 미안. 나도 좀 도왔어. 가족 사업이잖아, 가족 사업. 그 말에 내 안에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수연이가 울기 시작했다. 엄마, 왜 그래?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서 찬장 속에 있던 칼을 쥐었다. 그 칼은 고기 써는 칼이었다. 날카롭고 차갑다. 거실로 돌아오니 모두가 나를 봤다. 준호가 일어나 말했다. 은혜야, 진정해. 이건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이게 내가 말한 가족이야? 내가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내 사업. 내 애인, 지은이가 웃음을 터뜨렸다. 애인. 오빠, 재미있네. 그 웃음소리가 내 귀를 찔렀다. 나는 칼을 쥔 손을 내리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은혜야, 미쳤어. 칼 내려.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수연이가 내 다리를 끌어안았다. 엄마, 무서워. 그 순간 나는 선택했다. 칼을 내려놓고 웃었다. 그래, 가족 추수감사절이네. 감사하자.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복수의 불씨가 피어올랐다. 그날 밤 모두가 떠난 후 나는 컴퓨터를 켰다. 통장 내역을 확인했다. 5억 원 10년의 저축이 사라졌다. 사업. 그 사업은 준호와 지은이, 민준이 함께 꾸민 사기였다. 시어머니의 이름으로 된 건물 등기부. 모든 게 연결되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노트북에 계획을 적기 시작했다. 첫 번째, 증거 수집. 두 번째, 그들의 약점 파악. 세 번째, 파괴. 다음 날 아침 수연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나는 은행으로 갔다. 직원이 말했다. 거래가 모두 합법적입니다. 남편님 동의하에요. 동의? 나는 동의한 적 없었다. 하지만 서류를 보니 내 서명이 위조되어 있었다. 민준의 필체였다. 나는 사진을 찍었다. 그날 오후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이혼하고 재산 분할하세요. 변호사는 말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돈은 필요 없어요. 복수해요. 변호사는 나를 이상하게 봤지만 나는 증거를 넘겼다. 이걸로 소송 걸어요. 하지만 공개하지 마세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오니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제 미안해. 지은이는 그냥 나는 그의 말을 막았다. 사랑해. 그 애인, 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 사업이 힘들어서 나는 웃었다. 그래, 이해할게. 오늘 저녁에 가족 모임 어때?
용서할게. 그의 눈이 밝아졌다. 정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내가 모르는 밤에 내 제국이 무너질 거야. 그 주 내내 나는 조용히 움직였다. 민준의 소셜미디어를 해킹했다. 나의 컴퓨터 스킬은 결혼 전 IT 회사에서 배웠다. 그의 메시지, 지은이와의 불륜 사진, 사업 자금 세탁 증거. 시어머니의 카카오톡, 은혜 그년 통장 털어라. 준호 결혼 잘못했어. 나는 모든 걸 저장했다. 수연이에게는 아무 말 안 했다. 그녀의 미소가 나의 유일한 빛이었다. 하지만 밤마다 나는 악몽을 꿨다. 칼을 쥔 손, 피 흘리는 준호. 이게 옳은가 자문했다. 하지만 배신의 상처가 더 컸다. 한 달 후 첫 번째 타격을 가했다. 민준의 회사에 익명 제보. 그의 사기 증거를 보냈다. 다음 날 뉴스에 떴다. 중소기업 직원, 회사 자금 유용 의혹. 민준은 나에게 전화했다. 누나, 왜? 가족이잖아. 나는 차갑게 말했다. 가족. 내가 내 서명 위조한 가족. 그는 울었다. 미안해. 돈이 필요했어. 나는 끊었다. 그날 밤 준호가 집에 왔다. 민준이 일자리 잃었어. 내가 한 거야. 나는 부정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그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복수는 서서히, 하지만 확실히 진행되었다. 지은이의 사업 파트너에게 그녀의 불륜 사진을 보냈다. 그녀의 투자자들이 철수했다. 지은이는 준호에게 소리쳤다고 친구에게서 들었다. 그년 때문에 다 망쳤어. 준호는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은혜야, 너 이상해. 요즘 나는 미소 지었다. 피곤해서 그래? 수연이 때문에. 수연이는 내 변화를 느꼈다. 엄마, 웃지 마. 무서워. 나는 그녀를 안고 울었다. 미안해, 수연아. 엄마가 강해질게. 2달째 시어머니의 차례였다. 그녀의 은퇴 자금이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증거를 세무서에 제보. 조사 들어갔다. 그녀는 병원에 실려갔다. 스트레스성 심장마비. 준호가 병문안 가는 동안 나는 집을 청소했다. 그의 서랍에서 지은이와의 편지. 은혜는 바보야. 영원히 우리 것. 나는 불태웠다. 그날 밤 준호가 돌아와 말했다. 엄마가. 내 탓이야. 나는 칼을 쥐었다. 하지만 참았다. 증명해봐. 복수의 절정은 겨울이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나는 가족 모임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준호는 동의했다. 민준, 지은이, 시어머니까지. 모두 모였다. 테이블 위에 음식. 하지만 이번엔 독이 섞인 와인. 아니, 비유적으로. 나는 증거 파일을 USB에 넣어 테이블 중앙에 놓았다. 이게 내 사업이야. 플레이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모든 게 나왔다. 위조 서명, 불륜, 사기.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은혜야. 어떻게? 지은이가 소리쳤다. 이 미친년. 민준이 울었다. 누나, 제발. 나는 칼을 꺼냈다. 진짜 칼로에게 내가 준 선물이야. 배신. 준호가 무릎 꿇었다. 살려줘. 돈 다 돌려줄게. 하지만 늦었다. 경찰이 문을 두드렸다. 내가 제보한 시간. 그들은 체포됐다. 수연이는 방에서 나와 물었다. 엄마, 이제 끝. 나는 그녀를 안았다. 응, 이제 우리 둘이야.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법정에서 나는 증언했다. 그들은 가족이 아니었어요. 괴물이었어요. 준호는 10년형, 민준 5년. 지은이 3년. 시어머니는 병으로 풀려났지만 모든 걸 잃었다. 나는 이혼했다. 재산. 내 몫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상처는 영원했다.
수연이와 새 집으로 이사 갔다. 서울 외곽, 작은 아파트. 매일 아침 그녀의 미소를 보며 산다. 때때로 밤의 준호의 눈빛이 떠오른다. 그 공포. 나는 후회하나? 아니. 그건 공정했다. 배신의 대가. 하지만 수연이가 물을 때 엄마, 아빠는 나는 대답한다. 먼 여행 갔어? 곧 올 거야, 거짓말. 하지만 그게 나의 평화. 이게 내 이야기. 추수감사절의 밤, 시작된 복수. 그리고 영원한 상처. 준호가 감옥에서 보낸 첫 편지가 도착한 건 새해가 지난 지 일주일 후였다. 봉투를 열어보니 그의 필체가 떨리는 듯 했다. 은혜야, 용서해. 수연이한테 전해. 아빠가 잘못했어.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며 웃었다. 용서. 그 단어가 내 가슴을 후벼 팠다. 하지만 나는 찢어버렸다. 쓰레기통에 던지며 생각했다. 너의 용서는 내게 독이야. 새로운 삶은 예상보다 힘들었다. 재산 분할로 돌아온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다. 은혜의 쉼터라는 이름. 서울 강남의 뒷골목,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 아니었다. 조용한 동네, 주부들과 직장인들이 오가는 그곳. 아침에 커피를 내리고 수연이의 도시락을 챙기고 오후에 책을 읽는 일상. 하지만 밤이 되면 악몽이 찾아왔다. 칼날, 피, 가족의 비명. 나는 깨서 울었다. 이게 승리인가? 왜 이렇게 공허한가? 민주는 감옥에서 나왔다. 5년형이 가벼워졌다. 그는 나에게 연락했다. 카카오톡 메시지. 누나, 만나자. 이야기할 게 있어. 나는 무시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카페 앞에 서 있었다. 야위고, 눈 밑에 다크서클. 누나, 제발. 돈 없어. 도와줘. 나는 문을 열고 그를 들였다. 테이블에 앉히고 커피를 내밀었다. 말해봐. 그는 울었다. 사업 망쳤어. 지은이도 떠났어. 모든 게 누나 탓이야.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 탓. 내가 내 인생을 망친 탓이지. 민준의 이야기는 길었다. 감옥에서 그는 반성했다고. 가족을 배신한 내가 잘못이야. 하지만 누나, 너도. 그 칼, 그 증거. 너무 잔인했어. 나는 웃었다. 잔인. 내가 내 통장을 털 때, 내 서명을 위조할 때, 그게 자비였나? 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 수연이 봤어? 그 장면, 수연이, 그녀는 트라우마를 안고 있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덤마가 아빠 잡은 집이라고 놀렸다. 나는 민준을 쫓아냈다. 나가. 다시 오지 마. 하지만 민준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카페 근처에서 배회했다. 어느 날 수연이를 납치하려 했다. 아니, 우연이었다. 학교 앞에서 기다리던 그는 수연이를 보고 다가갔다. 수연아, 삼촌이야. 수연이는 도망쳤고 선생님에게 말했다.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스토킹 이민주는 또 잡혔다. 이번엔 보호관찰. 그는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너 때문에 다 잃었어. 복수할 거야. 그 편지가 내 불씨를 다시 지폈다. 두 번째 복수. 나는 민준의 과거를 파헤쳤다. 그의 대학 시절, 도박빚, 그 빚쟁이들을 찾았다. 익명으로 제보. 민준이 돈 숨겼다. 그들은 그를 쫓았다. 민준은 도망쳤지만 결국 잡혔다. 빚 갚기 위해 감옥으로. 나는 지켜봤다. 뉴스에서 그의 얼굴. 전직 사기범, 도박 재발의 수연이가 물었다. 엄마, 삼촌 왜 그래? 나는 대답했다. 나쁜 사람들 만났어. 지은이는 달랐다. 그녀는 자유로웠다. 3년형 후, 새 남자를 만났다.
소셜미디어의 행복한 사진. 새 출발. 나는 그 사진을 보며 이를 갈았다. 그녀의 약점은 자존심. 나는 가짜 계정을 만들었다. 은혜의 친구라는 이름으로. 그녀에게 메시지. 준호 오빠가 감옥에서 내 이름 부르더라. 아직 사랑한데 그녀는 화를 냈다. 거짓말. 그 새끼. 하지만 의심이 싹 텄다. 그녀의 새 남자가 알게 됐다. 싸움. 헤어짐. 지은이는 무너졌다. 알코올 중독. 재활원으로. 준호는 감옥에서 변했다. 편지가 매달 왔다. 은혜야, 나 공부해. 변호사 될 거야. 나와서 수연이 데리러 갈게. 나는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그가 나오면 수연이를 빼앗으려 할까? 나는 변호사를 다시 만났다. 양육권 강화해요. 절대 못 데려가게. 법정에서 준호의 변호사가 말했다. 부인이 복수심으로 아이를 이용합니다. 나는 증언했다. 그가 사기쳤어요. 우리 딸을 팔아먹으려 했어요. 판사는 나에게 양육권을 줬다. 하지만 준호의 눈빛, 그 증오. 기다려, 은혜야. 나올 거야. 시어머니는 죽었다. 심장마비 재발. 장례식에 갔다. 빈소에서 그녀의 영정이 나를 봤다. 미안해, 어머니의 속삭였지만 진심이 아니었다. 그녀의 친구들이 수근거렸다. 은혜가 저랬대. 복수로 나는 무시하고 나왔다. 그날 나는 카페에서 울었다. 왜 나만 남았지? 이 승리가 왜 이렇게 쓴가? 수연이가 커갈수록 그녀의 질문이 날카로워졌다. 엄마, 아빠가 나쁜 사람이야. 나는 솔직히 말했다. 아빠는 실수했어. 하지만 엄마가 지킬게. 그녀는 안겼다. 사랑해, 엄마. 그 순간 복수의 대가가 보였다. 아이의 상처.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준호의 출소가 다가왔다. 10년 중 7년. 가석방. 나는 준비했다. 그의 감옥 친구들, 그들의 비밀. 제보. 준호가 감옥에서 사기 꾸몄다. 출소 직전, 추가 수사. 그는 더 머물렀다. 나는 웃었다. 아직이야. 출소가 연기된 준호의 소식을 들은 날, 나는 카페를 닫고 산책을 나갔다. 한강공원, 겨울바람이 차가웠다. 수연이의 손을 잡고 걸으며 나는 생각했다. 이게 끝인가? 아니, 시작이야. 준호의 편지가 다시 왔다. 은혜야, 왜? 나를 죽이려는 거야. 나는 답했다. 첫 번째 답장. 내가 먼저 죽였으니까. 카페 손님 중에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혜진. 40대 초반, 이혼녀. 그녀는 매일 와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했다. 나도 배신당했어. 남편이 돈 들고 도망쳤어. 우리는 친구가 됐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은혜 씨, 강해. 나 같으면 포기했을 텐데 그녀의 말이 나를 움직였다. 함께 하자. 다른 여자들 도와 우리는 그룹을 만들었다. 배신당한 여자들의 모임, 온라인 커뮤니티. 수십 명의 여자들이 모였다. 그들의 이야기, 내 이야기처럼 가득했다. 그 모임에서 나는 복수의 기술을 공유했다. 증거 모아. 법으로 싸워. 하지만 속으로는 더 어두운 걸 가르쳤다. 약점 파악해. 파괴해. 한 여자가 물었다. 은혜 씨, 후회 안 해? 나는 대답했다. 후회는 약한 자의 목이야. 준호의 추가 수사는 실패했다. 그는 출소했다. 첫 방문은 카페였다. 야위고, 머리 희끗. 은혜야, 봐, 변했어. 수연이는 숨었다. 나는 말했다. 떠나. 그는 무릎 꿇었다. 수연이 봐, 아빠야. 수연이가 나왔다. 아빠. 그녀의 눈에 호기심.
나는 막았다. 아니, 이제 모르는 사람이야.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왔다. 꽃, 선물. 용서해. 새로 시작하자 나는 거부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그 절박함이 나를 흔들었다. 밤에 나는 꿈을 꿨다. 우리 결혼식, 웃음. 아직 사랑하나 자문했다. 아니, 그건 환상. 민준의 소식은 더 나빴다. 도박으로 빚이 쌓여 자살 시도. 병원에서 깨어난 그는 나에게 전화. 누나, 죽을 뻔했어. 내 복수 때문에 나는 말했다. 자업자득 하지만 가슴이 아팠다. 그는 내 동생 같았으니까. 아니, 적이었다. 지은이는 재활원에서 나왔다. 그녀는 나를 찾아왔다. 은혜 씨, 미안. 준호 오빠가 나를 꼬드겼어. 나는 웃었다. 꼬드긴. 내가 먼저 유혹했잖아. 그녀는 울었다. 돈 때문이었어. 사랑 아니야. 나는 증거를 보여줬다. 그녀의 메시지. 오빠, 은혜 바보 만들자. 그녀는 무너졌다. 제발, 용서해. 나는 말했다. 용서는 없어. 하지만 다시 오지 마. 모임에서 한 여자가 준호를 알았다. 그 사람, 감옥에서 나왔대. 다른 여자 꼬시고 있어. 분노가 치밀었다. 나는 준호를 추적했다. 그의 새 직장, 그는 여자들에게 접근했다. 과거는 잊어. 새 삶, 나는 익명으로 제보. 성범죄자, 그의 직장은 그를 쫓아냈다. 준호는 나에게 왔다. 너야? 왜 안 끝나? 나는 칼을 보여줬다. 끝나려면 사라져. 수연이의 생일이었다. 8살 나는 파티를 열었다. 모임 멤버들이 왔다. 케이크, 선물. 수연이가 웃었다. 엄마, 행복해.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준호였다. 생일 축하해. 수연이가 달려갔다. 아빠, 내 심장이 찢어졌다. 나는 그를 끌어냈다. 떠나. 그는 소리쳤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 망쳤어. 미친년. 경찰이 왔다. 또 스토킹. 준호는 잡혔다. 하지만 이번엔 수연이가 울었다. 아빠 데려와. 나는 안아주며 말했다. 아빠는 나쁜 꿈이야. 깨면 사라져. 복수의 대가, 아이의 눈물. 나는 모임을 그만뒀다. 더 이상 안 해. 이게 옳지 않아. 하지만 늦었다. 모임 멤버 중 하나가 내 방법으로 남편을 죽였다. 뉴스에 떴다. 아내, 복수로 살인. 나는 공포에 떨었다. 내 탓인가? 뉴스 기사가 내 인생을 뒤집었다. 그 여자, 모임에서 배운 대로 칼을 썼다. 은혜 씨 영향받았어요. 그녀의 변호사가 말했다. 나는 증인으로 불려갔다. 법정에서 그녀의 눈 절박함. 은혜 씨가 가르쳤어요. 복수가 정의라고. 나는 부정했다. 아니에요. 나는 증거로 싸우라고 했어요. 하지만 판사는 나를 봤다. 당신의 모임이 폭력 유발했어요. 나는 무죄였지만 모임은 해체됐다. 혜진이 말했다. 은혜야, 우리가 잘못한 거야? 수연이는 더 조용해졌다. 학교에서 왕따. 살인자 엄마 아이들 소문. 나는 학교에 갔다. 선생님에게 말했다. 제 딸 지켜주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졌다. 카페를 팔아야 했다. 빚이 쌓였다. 복수의 돈, 법정 비용으로 날아갔다. 준호는 풀려났다. 그는 변했다. 변호사 자격증 땄다. 은혜야, 나 이제 강해. 수연이 데려갈게. 이혼 후 양육권 소송. 법정에서 그는 증언했다. 은혜는 불안정해. 모임에서 폭력 선동. 나는 반박했다. 당신이 사기쳤어요.
하지만 증거가 약했다. 판사는 중립. 임시 양육권, 준호에게. 수연이가 떠났다. 준호의 새 집으로. 그녀의 짐 챙기며 울었다. 엄마, 미안, 나는 안 왔다. 아빠랑 잘 지내. 엄마 기다려. 문이 닫히는 소리. 내 세계 끝. 홀로 남은 집, 빈 침대. 나는 칼을 다시 쥐었다. 이번엔 내 목에. 끝내자. 하지만 전화가 울렸다. 혜진. 은혜야, 살아. 싸워. 나는 버텼다. 새 직장 찾았다. 편의점 알바. 밤에 울며 일. 준호의 집을 염탐했다. 수연이는 웃었다. 아빠 재미있어. 하지만 그의 새 여자, 또 지은이 같았다. 수연이 엄마처럼 되지마. 속삭이는 소리 들었다. 분노. 나는 계획했다. 마지막 복수. 수연이 학교에 갔다. 아빠가 이상해. 그녀의 말. 예준호가 그녀를 이용. 내 약점. 나는 녹음했다. 그의 말. 엄마는 나쁜 사람이야. 법정에 제출. 양육권 되찾음. 수연이 돌아왔다. 엄마, 아빠 무서워. 민주는 죽었다. 도박 비드로. 장례식에 갔다. 그의 유언. 누나, 미안. 나는 울었다. 첫 진심 눈물. 지은이는 결혼했다. 새 남자. 하지만 그녀의 비밀, 임신 중 유산. 준호 탓. 그녀의 블로그. 나는 연락했다. 같은 고통이네. 우리는 만났다. 미안해, 은혜씨. 그녀의 눈물. 나도 피해자야. 의 용서. 아니. 이해. 카페 다시 열었다. 새로운 시작. 손님들 왔다. 이야기 나눴다. 이번엔 치유. 복수는 독. 놓아줘. 하지만 준호가 왔다. 은혜야, 사랑했어. 아직도. 그의 고백. 나는 말했다. 늦었어. 가. 수연이가 10살이 됐다. 그녀의 미소가 돌아왔다. 학교에서 친구들 사귀고 피아노 배우기. 나는 자랑스러웠다. 엄마, 나 음악가 될게. 나는 안 왔다. 응, 엄마 도울게. 카페는 번창했다. 치유의 커피 모임은 바뀌었다. 상처 극복 클럽. 여자들이 왔다. 이야기, 눈물, 웃음. 준호는 멀리 떠났다. 부산으로. 새 삶. 소문에 결혼했다. 새 가족. 나는 축복했다. 속으로. 행복하길. 민준의 죽음 후 나는 그의 묘를 찾았다. 꽃 놓고 쉬어라. 속삭였다. 시어머니 묘에도. 모두 끝났어요. 지은이와의 만남 후 우리는 친구가 됐다. 이상하게. 나도 아팠어. 그녀의 말.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수연이와 함께. 이모. 수연이의 질문. 지은이는 웃었다. 응, 이모야. 하지만 과거가 쫓아왔다. 준호의 새 아내가 연락. 당신 남편이 준호가 사기쳤대요. 또. 나는 도왔다. 증거 모아. 소송. 준호 잡혔다. 이번엔 영구. 그는 편지. 은혜야, 내 덕에 깨달았어. 감사. 수연이 물었다. 엄마, 이제 진짜 끝. 나는 고개 끄덕였다. 응, 우리 이야기 새로 써. 카페에서 새로운 손님. 젊은 여자. 배신당했어요. 나는 커피 내주며 말했다. 이야기해. 함께 풀자. 밤에 칼을 버렸다. 강에 던졌다. 안녕. 10년 후 수연이는 17살. 대학 입시 준비. 피아노 콘서트. 나는 무대 아래서 박수. 엄마, 감사해. 그녀의 말. 카페는 체인됐다. 전국. 은혜 네트워크.
상처받은 이들의 쉼터. 준호는 출소. 늙고 후회. 그는 카페에 왔다. 축하해, 은혜야, 나는 커피 줬다. 고마워, 용서. 진짜. 지은이는 결혼, 아이 낳음. 우리 가족처럼. 민준의 기억, 힘이. 하지만 가르침. 가족은 선택이야. 내 삶, 완성. 추수감사절, 수연이와 테이블. 엄마, 사랑해, 나는 웃었다. 나도. 배신의 겨울 끝, 봄 왔다. 복수 아닌 치유의 이야기.